그리고 오늘 스테이블1 기술 시연을 담당하게 된 위메이드의 김원상 사업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이렇게 핫해지면서 저희도 많은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위메이드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해서 오늘 이 시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시연 가운데 보시면 구멍이 많습니다. 뭐 한 개도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아닌 또 거기에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금융기업 또는 서비스 기업들께서 채워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시연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화면이나 시연 설명을 할 텐데요. KRC1이라는 코인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KRC1은 코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면서 원화와 1대1로 교환 가능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KRC1이라는 이름은 뭐 실제 이름은 아니고요. 오늘 이 시연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가칭으로 정해본 이름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가정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과 유통 기업을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자와 유통자라는 관계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23년에 그 금융위에서 발표한 토큰 증권과 관련된 가이드를 보면 실제로 토큰 증권의 발행 기업과 유통 기업을 철저하게 분리할 것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아마 그렇게 허무맹랑하거나 황당한 그런 가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개의 계좌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계좌는 말씀드린 발행자, 이제부터는 발행자라고 부르지 않고 마스터민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민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인허가를 받아서 발행하는 발행 기업입니다. 그 발행 기업은 이 계좌를 운영하게 되는데 담보 계좌라고 하는데 바로 민터로부터 원화를 받아서 여기다 예치를 하고 대신 그 같은 동일량의 스테이블 코인을 내주는 겁니다. 또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받고 이 계좌에서 환급금을 내주게 되겠죠. 이게 바로 그 담보 계좌가 됩니다. 민터의 계좌가 있습니다. 저 계좌가 어떻게 보면 금융기업, 그러니까 이게 뭐 카드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증권사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금융 서비스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 또는 환급 요청을 받을 때 관리하는 그런 계좌가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 오늘 등장하는 4개의 플레이어를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민터,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단어입니다. 마스터민터는 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민터는 예치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의무가 있고요. 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 기업입니다. 세 번째로 스토어인데요. 스토어는 고객이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차가 되는 가맹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민터의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가 되겠죠. 오늘은 민터로서 트러스트페이라는 가상의 간편결제 사업자를 저희가 가정했고요. 민터의 고객, 즉 트러스트페이 고객으로는 오늘 손진우 고객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블록체인 그 연동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안용훈 그 CTO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긴 했지만 오늘은 당연히 저희의 주인공인 스테이블 원 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뭐 환급하고 소각하는 걸 해볼 거고요. 그 지금 현재 뭐 USDT, USDC도 뭐 20개 이상의 체인에 발행이 되어 있죠. 저희도 앞으로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다양한 그 블록체인 환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과는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옮겨보고 자산을 이동시키는 이런 브릿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개의 이제 이더리움 호환 체인이 있지만 바이낸스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BNB 체인을 특별히 골라서 오늘 한번 시연을 해볼 겁니다. 아까 뭐 안영훈 스티브님 말씀해 주신 오늘 계좌는 진짜 저희 회사 계좌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0만 원 정도가 딱 입금이 돼서 그걸 가지고 시연을 해볼 건데 실제 저희 회사 돈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제 테스트넷을 실환경과 동일한 테스트넷을 제공하죠. 그래서 저희도 스테이블 원 체인의 테스트넷과 BNB 체인의 테스트넷을 오늘 시연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가 좀 이제 중요한 설명입니다. 제가 이것도 꼭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지갑, 블록체인은 지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갑이 없으면 스마트 컨트랙을 작동하거나 거래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등장하는 지갑은 총 2개입니다. 첫 번째 지갑은 메타마스크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갑입니다. 이 메타마스크 지갑을 민터와 마스터민터가 쓰게 될 겁니다. 메타마스크는 비수탁형 지갑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에서 지갑은 계좌번호이자 동시에 그 계좌에 접근하는 비밀번호입니다. 그 비밀키죠, 개인 키죠. 그런데 이런 비수탁형 지갑은 그 개인 키를 나의 PC나 휴대폰에 저장을 합니다. 이게 분실되면 다 사라지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금융 서비스를 할 때는 메타마스크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서 가스비 대납 구조라든지 이런 걸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 메타마스크를 사용했지만 사실 나중에 실환경에 개발할 때는 아마도 수탁형 지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개인과 가맹점 오늘 등장하게 될 손진우 고객님이나 트러스트페이가 이제 그 가맹점이 되는 이제 가맹점 사업자가 나오는데 그 두 플레이어는 KRC1페이라는 저희가 이번 시연을 위해서 특별하게 개발한 앱
기반의 지갑입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화면을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화면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 화면들의 버튼을 막 눌러보고 막 돌아가는 거 작동하고 보고 이럴 텐데 이거는 사실 오늘 시연을 위해서 단순하게 이런 버튼 화면으로 GUI로 제공을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금융기업과 또는 어떤 서비스 기업과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연동을 할 때는 API로 모두 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픈 API 형태로 파트너사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걸 가지고 서버 대 서버의 통신으로 우리가 일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아마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쭉 배경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 배경을 갖고 시작을 할 거고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지갑이라는 것과 마스터 민터 그리고 민터라는 겁니다. 먼저 마스터 민터가 보게 될 화면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밸런스 모니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요청을 하거나 소각 요청을 하거나 한다기보다 관제로서 어떤 중앙은행으로서 이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요청에 대해서 대응하고 반응해주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양쪽에 보시는 화면이 밸런스 모니터의 그 초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발행 수량이라든지 유통량 등이 보일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오늘은 스테이블 원 체인과 BNB 체인이 등장하니까 각각에 대해서 현재 잔고나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거니까 메타마스크로 로그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지갑 연결하기를 누르고 메타마스크 버튼을 누릅니다. 연결을 누르고 컨펌을 누르면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밸런스 모니터에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가진 발행자입니다. 마스터 민터죠. 왼쪽 메뉴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 보시는 게 이제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대시보드 화면에 우리은행, 저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발행자의 예치금 관리 계좌가 될 겁니다. 현재는 발행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0원입니다. 그 옆에 수수료 지갑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일종의 시스템 사용료가 되겠죠. 이번 저희 시연에서는 마스터 민터, 뭐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다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돌리겠지만 모든 가스비는 마스터 민터가 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실서비스를 할 때는 요구에 따라 뭐 민터나 또는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도 가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비가 필요하니까 마스터 민터는 스테이블 원에 대해서 그리고 BNB 체인의 BNB에 대해서 각각 수수료를 지불할 돈을 이미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저 지갑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많이들 다른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현황을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아래에는 최근 거래 내역을 쭉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 내역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 내역은 관제하는 이 주체인 발행자로서 모든 그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걸어서 다양하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현재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유형이라든지 또는 특정 체인에 대해서만 필터를 걸어서 쭉 내역을 볼 수가 있고요. 누르면 상세 내역으로 여러 가지 해시 값이나 이런 블록체인 안에 있는 블록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 관리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자와 유통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민터 입장에서 보면 자기랑 계약을 맺은 자기의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켜줄 유통기업인 오늘 가정은 트러스트페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 마스터 민터의 관제 화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다른 기업들이 있다면 쭉 다른 기업들이 리스트가 보이겠죠. 나와 계약 관계를 맺은 민터들을 등록시켜주고 또는 삭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권한 관리를 하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관제 입장인 마스터 민터의 화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터 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보시게 될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바로 금융기업이 어떻게 보면 유통자로서 스테이블코인 유통할 때 필요한 어드민 화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갑으로 연결해서 지갑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 누르고 컨펌을 누르면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습니다. 비슷하지만 옆에 메뉴가 좀 많죠. 오늘 이 그 화면 설명에서는 대시보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저것들은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제 발행을 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우리은행 계좌, 저게 이제 민터 금융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관리 계좌가 될 겁니다. 저기 이제 1,000만 원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저 1,0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수수료 지갑이 아니라 대신 민터는 현재 이 민터가 갖고 있는 모든 총 스테이블 코인 잔고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테이블 원 체인과 BNB 체인에 대해서 해볼 거니까 아래 잔고들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 쭉 볼 수 있고 누르면 상세 화면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는 쭉 시연을 해볼 건데요. KYC원 발행부터 브릿지, 소각, 전송 이렇게 4개를 한번 쭉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트러스트페이가 등장할 거니까 민터웹에서 이제 트러스트페이로 한번 발행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쪽 화면은 이제
민터 화면이고요. 저쪽은 모니터링, 관제 입장인 마스터 민터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행이 띵 되면 여기서 바로 예치금이 올라가고 이런 장면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좌우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무래도 많은 화면을 할애하게 될 민터 쪽에 좀 많이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둘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행이 되고 한다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러면 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스테이블 원체인에 발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잔액 1,000만 원 확인하고 500만 원 입금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원체인에 발행을 할 거니까 그리고 발행은 됩니다. 그러면 계좌 출금이 되고 계좌 출금이 확인한 다음에 KYC 원이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렇게 거래 내역이 최근 내역이 뜨고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거래 내역은 상세로 나옵니다. 그 하단에 내려보면 저렇게 트랜잭션이 있죠. 저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 해시값인데, 저게 트랜잭션 해시값인데 저기다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이게 블록체인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아는 그런 익스플로러 화면입니다.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서틱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 원체인의 익스플로러 화면입니다. 실제로 블록 정보고요. 실제로 블록 정보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럼 이제 미스턴 쪽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마스터민트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500만 원 당연히 잔고에 예치금이 이제 들어왔죠. 민팅을 하면서 옆에 거래 내역 쭉 앞에 밑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한번 BNB 체인에도 BNB 체인은 저희 게 아니니까 400만 원만 발행하겠습니다. 400만 원 입금을 하고 BNB 체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발행하기를 누르면 역시나 같은 프로세스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이제 거래 내역이 업데이트가 바로 됐고요. 눌러보면 4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 거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저 익스플로러 저기 한번 화면을 가볼까요? 당연히 아까는 스테이블 원체인에 발행했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화면에서 블록 정보를 봤지만 당연히 BNB 체인이니까 BSC 스캔이라는 다른 웹사이트에 가서 블록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당연히 또 마스터민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900만 원으로 잔고가 올라가 있고 총 발행된 이제 관제 입장에서 보는 내가 발행자로서 발행한 총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 순 발행량을 보시면 스테이블 원체인에서 500만 원, BNB 체인에서 400만 원이 발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러스트페이가 이렇게 우리 KRC 원을 발행했구나라는 것을 관제 시스템 입장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너무 쉽게 발행이 돼서 불안합니다. 막 눌렀는데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데 실제 금융 서비스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금융기업들, 많은 서비스 기업들은 사실 안에 내부 통제가 있고 위임 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실제로 저희 파트너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실제로 다시 같이 개발할 때는 이런 위임 전결 규정들 또는 내부 통제 기능들 당연히 복합적으로 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 시스템 속에 녹여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파트너 기업께서 많이 요구해 주시고 요청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브릿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릿지는 이제 다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을 이제 오가는 그런 거래입니다. 브릿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브릿지 시스템은 번앤민트라는 방식을 씁니다. 소각하고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낼 체인, 내가 이제 보내야 되는 보낼 체인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한 양을 소각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같은 양을 중간에 공증을 해서 같은 양을 새로운 체인에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트랜잭션이 생기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일정상 저희의 서버가 그냥 공증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마켓에서는 CCTP라든지 CCIP 같은 앞선 좀 이제 미국에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이 만든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크해서 좀 더 객관화되고 좀 더 보안성이 높은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은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운영사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D앱도 사실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D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 실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D앱에서는 대부분 고객들에게 가스비를 납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대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 저희가 개발한 자체 프로토콜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테이블 원을 개발하면서 EIP2612라는 또는 EIP3009라는 어떤 이더리움 호환 체인에 표준화된 사이닝 프로토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인이든 이더리움 호환 체인이라면 쉽게 이런 가스비 대납이 가능한 구조를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호환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브릿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도 당연히 이쪽 이제 트러스트페이가 요청을 할 거니까요. BNB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BNB 체인으로 브릿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수량 100만 원 넣어보겠습니다. 입력하고 브릿지 하기를 그냥 누릅니다. 확인을 하면 아까랑은 다르게 지금 사인을 요구하죠. 아까는 사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다른 체인으로 옮길 때는 이 돈이 실제로 트러스트페이의 자산이 맞니 아니니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서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명을 하면 출발 네트워크, 이제 번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태우고 넘어가면 도착 네트워크가 새롭게 민팅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한번 그러면 밑에 거래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스테이블 1에서 BNB로 넘어갔고요. 당연히 트랜잭션이 두 개겠죠. 두 개니까 두 개의 각각의 해시를 알 수가 있고요. 각각 누르면 이제 각각 아까 보셨던 익스플로러나 BSC 스캔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스터 민트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잔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잔고는 변화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앞에 밑에 트러스트페이의 브릿지 화면이 브릿지가 되었다는 것을 이 발행자는 언제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량이 변화가 없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체인으로 갔는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하면 좀 말이 무섭죠. 막 태워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 소각은 정확히 얘기하면 환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마스터 민터에게 주면 마스터 민터는 대신 그거에 맞는 돈을 예치금 통장에서 내어주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BNB 체인 거를 좀 태워보겠습니다. 저희 거는 놔두고, 네, 400만 원 한번 태워보겠습니다. 400만 원 입력하고 소각하기를 누르면 입금 계좌도 다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러스트페이의 자산임을 확인하는 사인이 필요하고요. 컨펌을 하게 되면 소각이 일어나고, 소각이 일어나야만 그 다음에 계좌에 입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대시보드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대시보드로 가면, 네, 아까 분명 900만 원이었던 게 400만 원이 소각되면서 없어졌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스터 민터 화면으로 가서도 900만 원의 잔고, 900만 원어치가 발행돼 있었는데 400만 원이 모두 소각돼서 환급되면서 500만 원만 지금 남아 있죠. 당연히 최근 거래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전송 메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송 되게 이제 쉽습니다. 전송은 좀 간단하긴 한데요. 사실 전송 메뉴는 전송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거는 그 트러스트페이 입장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충전입니다. 내가 원화를 주고 내 금을 충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동작은 손진우 고객님께서 트러스트페이로부터 돈을 충전하는 액션입니다. 하지만 지갑 대 지갑으로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송이라는 이름을 좀 썼습니다. 그럼 한번 손진우 고객님께 100만 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입력을 하고요. 스테이블 원 체인에서 할게요. 손진우 고객님 지갑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송하기를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러스트페이의 자산임을 확인하는 사인을 하고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그 손진우 고객님은 당연히 그 메타마스크를 쓰지 않고 KRC 원페이 앱을 그 지갑을 쓰고 계시니까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가보면 왼쪽에 보시는 검은 화면이 손진우 고객님의 이제 지갑이고요. 오른쪽이 가맹점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그런 간편결제와 거의 유사한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5천 원어치 물건을 사보겠습니다. 결제하기 누르고, 네, QR을 이제 리드하겠습니다. 가상의 커피를 해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5천 원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결제 비밀번호 누르고, 네, 가맹점 앱에 이제 5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뭐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입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스에 연동돼 있거나 키오스크에 연동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객 경험이지만 나중에 포스나 키오스크와 연동을 하거나 새로운 디바이스가 있다면 당연히 가맹점 그 판매 금액이 같이 합산되어서 이제 결제될 거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고객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을 트러스트페이가 손진우 고객님께 주고 손진우 고객님이 결제까지 하는 것까지를 이제 한번 쭉 돌려봤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일상적인 금융 활동입니다. 금융 활동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부동산도 사시고 뭐 자동차도 사고요. 간편결제로 이제 충전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제 월급이 들어왔던 게 저렇게 신용카드 대금으로 그냥 쑥 나가기도 하고요. 뭐 제 부모님께 송금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금융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도 이 활동을 하면서 내 돈이 사라질 거라고 의심하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 아까 시연을 쭉 보셨지만 그 뒤에는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 지금의 금융 인프라가 아닌 블록체인 인프라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도 블록체인 인프라에 맞게 그 경험을 바꿔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결국은 금융은 그 시스템에 맞는 고객 경험 또는 그 시스템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서 그 정책 제안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뱅크라는 것을 제안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간편 결제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 제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쉽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 은행 계좌가 너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의 완성은 이렇게 고객이 부동산을 살 때 쓰는 그 계좌와 내가 간편 결제했을 때 쓰는 계좌, 이런 계좌들이 다 그거에 맞는 보안과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기 위해서 적금을 깨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그 간편 결제는 당연히 은행에 너무나도 안전하게 내 돈이 있기 때문에 쉽게 50만 원씩 30만 원씩 간편 결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안전한 은행, 제1금융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안전한 뱅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제도와 보증 기관 그런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역량까지 동시에 갖춘 전문 금융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이제 가칭으로 스테이블 코인 뱅크라고 좀 불러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 철학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참 저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은행 간의 거래랑 카드사의 거래는 다르죠. 다른 전문을 씁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이 하나의 프로토콜로 작동을 합니다. 너무 좋은 기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기술이 무조건 현재 레거시 금융 산업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의 기술 철학은 기존의 레거시 금융과 블록체인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금융이 어떻게 잘 융합해서 어떻게 잘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제도가 새로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한계와 구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양한 파트너십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시도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논의의 시작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렇게 오늘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좀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시연을 진행해 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